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보수파 진영이 TK만 빼고 전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차기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군까지 내정하고 조직을 꾸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당대회 일정도 못 잡고 내부 싸움에 골몰 중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 이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늦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민주당이 벌써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정황과 국민의힘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무엇이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열흘 더불어민주당이 벌써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전국 주요 지자체에 친명 또는 범친명 인사를 전진 배치하는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이 현재 정부 요직에 기용된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정부 경험과 관록, 언론 노출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감투 하나씩 씌워주고 정치적 체급을 높여준 다음에 지방선거에 내보내겠다. 이런 것인데 대표적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이자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미 서울시장 준비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김동연 현 지사와 함께 정성호 의원이 거론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성호는 이재명의 국정 파트너라 불릴 정도로 강한 유대를 자랑하는 친명 좌장입니다.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앞세워 중도층 흡수 전략까지 염두에 둔 인물입니다. 또한 인천은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찬대는 특검법 탄핵안 처리 등 이재명 방탄의 최전선에 서 있던 인물로 강한 추진력과 지지층 동원력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조승래, 허태정, 전재수, 김경수 등 지역별 친명 인맥들이 지방선거 전면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충청권과 PK까지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정권 2기 구성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이미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까지 사실상 장악한 상태라는 점이겠죠. 여소야대 국면은커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까지 이재명 정권 우호 세력이 포진되어 있다는 분석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그 이후 판사 대표회의를 둘러싼 분열 후에 재판이 사실상 연기됐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 통한 겁니다.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각이나 주요 국정 운영 관련자들이 구성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친명 라인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보다는 어떤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김정은식 충성 각인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 과반은 물론 국회의장을 비롯해 상임위 대부분이 민주당 손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방 권력까지 전부 넘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견제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일당 독재 체제로의 이행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전당대회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 설왕설래만 할 뿐 실질적인 준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유일한 관심은 여전히 계파 싸움, 자리 다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후보 하마평조차 없습니다. 유력 인사도 없고 정책 아젠다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엔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국 단위 정당으로 입지를 강화했던 때였죠. 하지만
지금 같은 무기력한 상태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TK와 일부 영남 지역을 제외하면 전패가 확실시됩니다. 재미 여론조사에서 보수파 지지층은 허탈감과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지층 결집도는 현저히 낮아졌고 이재명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분노하면서도 국민의힘 내부의 무능과 분열에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내란 특검 등 이게 줄줄이 이어질 정치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보수 괴멸 작전의 일환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부정적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은 자신이 피해자였던 것처럼 적폐청산 2기를 선언하고 강한 여론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를 정치쇼로 활용하고 야당 인사들을 대거 사법 리스크로 묶어버리는 전략이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언론과 시민단체, 사법부 일부까지 결합된 일종의 보수 때리기 대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정말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방 권력 상실 어떤 재앙을 부를까요?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을 뽑는 그런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예산, 인사, 교육, 언론, 시민단체 지원 등 각종 로컬 정책이 좌우됩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승하게 되면 이재명 신정권은 전국 단위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대통령실과 국회는 물론 지방까지 장악한 완전한 수직 권력 체계가 형성된다는 뜻입니다. 지역 언론은 물론 각종 공공기관, 교육청, 시민단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견제가 아니라 충성 경쟁의 장이 되고 시민단체와 언론은 지방세 지원을 통해 사실상 이 정권의 우호 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보수파의 숨통이 끊기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정치적 결정들이 좌파 코드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교육 현장과 언론 생태계까지 장기적으로 좌편향 구조에 고착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용에 빠져 있다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까지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자체 공무원 조직까지 민주당 계열이 차지하게 되면 보수는 말 그대로 풀뿌리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라지느냐, 상대가 사라지느냐가 갈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겠죠. 지금은 지도부 선출을 두고 싸울 때가 아니라 대여 투쟁력을 극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을 키우고 전국 선거 전략을 세우고 보수파 유권자들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각계 전투식 계파 싸움만 한다면 보수파 유권자는 더 이상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자기들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절차만 남은 형식적 민주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낼 유일한 정당이 제도권에선 국민의힘인데 정작 그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를 빨리 실시하고 혁신형 지도부를 구성하며 정책과 인물 양쪽에서 강한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마저 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